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2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 32%, 못한다가 60%나 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못한다 비율이 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약 70일이 흘렀는데 저는 잘한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잘한 것들이 보통 잘한 게 아닙니다. 나라의 근간을 지금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못한다는 사람이 60%,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시점에서는 가장 평가가 낮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왜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너무나 국민들이 이 국정의 방향이나 국정의 흐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들의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국민 탓할 일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홍보에서 실패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제가 만약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윤석열의 지난 한 70여일간을 평가한다면 지지율이 최소한 60%는 돼야 됩니다. 이 거꾸로 돼야 됩니다. 잘한다가 60%, 못한다가 32%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됐느냐? 그 차이만큼 홍보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지금 야당 좌파 세력이 계속 거짓말 선동하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반박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참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허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허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표현대로라면은 거짓의 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거짓의 산이 권력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탄핵 사태 아닙니까?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윤석열 정부 전체가 홍보기관이 돼야 됩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좌익식으로 이야기하면 선전선동이고 자유진영에서의 표현은 그게 선전 또는 홍보가 되는 거죠. 선전과 선동은 다릅니다. 선동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선전은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 기능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일반 원칙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진실은 거짓말로 통한다는 겁니다. 설명되지 않는 진실은 거짓말로 통한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그리고 이 선전,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입니다. 용어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때부터 지는 겁니다.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내던지는 겁니다. 메시지는. 그러려면 핵심적인 의미를 짧은 용어로서 국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되죠. 얼마나 국민들이 바쁩니까? 그런데 장황한 설명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이걸 감안해서 윤석열 정부는 홍보의 전략, 홍보의 철학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한 일이 많은지 제가 그냥 메모만 한번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탈원전을 폐기한 거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 폐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거. 탈원전 폐기, 이거 하나 가지고 정권이 한 5년 동안 한 정책의 최고로도 삼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폐기해버렸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이게 수십조, 수백조의 국부 창출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사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는 재개가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요, 국방정책의 이정표를 새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도 왜 32%입니까? 그 다음에 탈북어민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거. 이거는 국민보호 차원에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획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 국정원의 원훈석을 바꿔버린 거. 국정원의 원훈석을 문재인과 박지원이 김일성주의자 신명복의 글씨체로 새긴 걸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박수를 받아야 될 사건 아닐까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을 해가지고 비대화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하여 잘못하면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경찰을 통제하겠다.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한 것 아닙니까? 이 잘한 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적체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가끔 잘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잘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가 복원된 건 아니지만은 복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서 조문한 거라든지 이것도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취임사를 통해서 확인한 점, 이거 7개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7개입니다. 이거 더 합치면은 지지율 70%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앞으로 또 더 득점할 분야가 많습니다. 8.15 경축사를 근사하게 해야 될 겁니다.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좌익 5년, 즉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간접 통치한 5년의 세월을 끝장냈다는 걸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를 담을 근사한 경축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이 나쁜 짓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반드시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만 해도 지지율이 더 오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대한민국을 수복한 대통령입니다. 물론 제가 비판하는 뭐 청와대 졸속 이전 등등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지율 32%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홍보에서 져서 어떻게 됐는지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명박의 길을 꺾은 2008년 광우병 난동,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킨 이른바, 그 사람들이 장명한 거죠.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교훈을 살려서 가장 중요한 홍보면은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면은 대통령입니다. 바로 레이건 대통령의 모델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Great Communicator라고 불렸습니다. 위대한 소통자. 항상 레이건 대통령을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마음이 푸근하고 웃음이 나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동시에 소련 지도부를 떨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홍보로서 사실은 총 한 방 안 쏘고 공산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Great Communicator가 되어가지고 지지율 70%, 80% 되는 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